네,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구분구적법은 우선 앞에 있는 구분이라는 것은 잘라낸다는 뜻이죠. 네, 구분은 잘라서 구한다, 구한다. 적은 어떤 넓이나 어떤 부피 같이 어떤 크기를 얘기합니다. 넓이나 부피와 같이 어떤 도형의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넓이나 부피를 구한다. 그래서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아주 쉽죠. 그래서 a 곱하기 b라고 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모양이 이렇게 쭈글쭈글한 모양이라면 이 넓이를 구하세요. 이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아주 힘들 거예요. 어느 누구도 쉽게 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방법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을 하나의 모눈종이라 생각해서 이 사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 겹치는 부분, 이 그래프가 겹치는 겹치는 부분들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이 개수만큼 곱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을 더 작게 자를수록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와 아주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작게 자를수록 더 가깝다, 더 정확하다라 해야 할까요? 더 정확하게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분, 자르는데 아주 많이 자를 거예요. 많이 자른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0,1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여기가 1이 되겠어요. x, y 원점일 때. 이 그래프를 한 몇 개 복사해 볼게요. 그래프를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요 y는 x제곱 그래프가 x축과 0과 1 사이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그래프,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할 거냐면 우리 위에서 구한 이 방법을 가지고 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위에서는 가로 세로로 사각형을 잘랐는데 우리가 얘를 세로로만 잘라서 직사각형, 막대 모양의 직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럼 두 가지로 자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얘를 n등분합니다. n등분. 그러니까 n개로 밑변을 자른다는 뜻이겠죠. n개로 이렇게 자르면 요만큼 이렇게 여기까지 자를게요. n개로 자르면 여기는 0부터 1까지를 n등분 했으니까 여기는 n분의 1이 되겠어요. 요 좌표는 여기를 또 확대해서 보면 이 좌표는 n분의 2, 이 좌표는 n분의 3, n분의 4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1이 되는 곳은 n분의 n과 같죠. n분의 n이고 그럼 그 전에 있는 것은 n분의 n-1, 그 다음에 얘는 n분의 n-1이라는 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0, 우리가 요 점들 원점과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안을 n등분했을 때 이 각 점들을 우리가 분점이라고 해요. 분점. 이 각 점들을 그러니까 n분의 k꼴, 이것을 우리가 잘 안 보이네요. n분의 k꼴, 이것을 우리가 분점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직선, 이 y는 x제곱 곡선 밑에 있는 사각형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다음에 요런 사각형,
그다음에 요런 사각형, 요런 사각형 같은 방법으로 이런 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사각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하면 이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보다 작지만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n 등분을 했으니까 n을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정확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어요. 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다면 요 사각형 첫 번째는 그냥 x축에 붙어 있는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높이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1이고 높이는 0이에요. 0. 더하기. 그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 여기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죠. n분의 1인데 높이는 여기서부터 요 높이는 n분의 1일 때 함수값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n분의 1일 때 함수값이니까 요 높이가 n분의 1의 제곱과 같더라. 그래서 요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과 같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사각형은 밑변 역시 n분의 1이고 밑변은 n분의 1이고 높이는 함수값 n분의 2의 제곱과 같더라. 여기는 n분의 2의 제곱과 같더라.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n분의 2의 제곱과 같죠. 그러면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그러면 여기는 요것은 밑변이 n분의 1이고 높이는 n분의 n-2의 제곱과 같죠. 여기가 n-2 두 번째 일 때니까,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 높이가 n분의 n-2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n분의 n-2의 제곱 더하기 마지막 사각형, 여기는 n분의 1이고 밑변이 높이는 n분의 n-1의 제곱이죠. 높이는 n분의 n-1의 제곱과 같습니다. 높이는 n분의 이 높이는 n분의 n-1의 제곱과 같죠.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얘를 나타낼 건데, 이 값은 어차피 0이니까 버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 보면 여기 n과 n은 여기 n은 변하지 않아요. 다 고정되어 있는 수예요. 그러니까 뭐만 변하냐면 1, 2, n-2, n-1 이 값들만 변하죠. 그래서 이 변하는 값들을 우리가 k라고 두고, 그럼 n분의 1, n분의 k의 제곱이고 1부터 n-1번째까지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얘는 n의 제곱과 n분의 1이 곱해서 n의 세제곱분의 1로 나올 수가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의 제곱과 같더라. 그래서 결국에 얘는 우리가 요 값을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공식이죠. 거기서 n 대신에 n-를 넣어준 공식이니까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공식에다 대입해주면 6분의 n의 n-1, 2n-1인데 여기 앞에 n의 세제곱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n의 세제곱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6 n의 세제곱분의 n의 n-1, 2n-1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S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로 볼게요. 옆에는 이번에는 역시 n등분을 할 건데 어떻게 n등분을 하냐면, n등분을 했는데 이번엔 사각형을 밖에 있는 사각형이에요. 그래프를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y는 x제곱을 감싸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분점은 여기를 각각 이거 분점이 되겠죠. 분점이고 여기는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점점점. 여기는 n분의 n-2, n분의 n-1, 여기는 n분의 n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면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넓이보단 크겠죠. 그래도 비슷할 거예요. n을 많이 자를수록 비슷하게는 갈 건데, 네, 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우리가 이 사각형 넓이를 tn이라고 해볼게요. tn. 그러니까 여기가 그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죠.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니까 n분의 1 곱하기 높이를 구할 건데, 높이는 요 점의 함수값이에요. x가 n분의 1일 때의 함수값. 그러니까 여기는 n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역시 두 번째도 밑변이 n분의 1이고 높이는 n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밑변은 n분의 1이고 높이는 여기 요 함수값, 여기 함수값이죠. n분의 3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n분의 3의 제곱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n분의 3의 제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오면 여기에서는 밑변이 n분의 1 곱하기 높이가 n분의 n-1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n분의 n-1의 제곱 더하기, 네, 여기는 높이가 n분의 n일 때죠. 1일 때. 그러니까 n분의 n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높이가 n분의 n의 제곱이더라. 그럼 여러분 시그마 기호를 써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부터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n들은 다 고정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여기 1, 2, 3, n-n까지.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움직이니까 얘는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n분의 1과 앞에는 n분의 1과 뒤에는 n제곱분의 1이 만나서 n의 세제곱분의 1로 나오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가지 수열의 합 공식에 의해서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얘는 결국에는 n의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앞에 있는 n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어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좀 결론을 내려볼 건데, 지금 n등분 했을 때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n이라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 결과를 합쳐볼 건데, n이라는 것은 자른 개수예요. 자른 사각형의 개수죠. 개수. 그러니까 n이 클수록 넓이가 점점 더 정확해지겠죠. 넓이가 더 정확해지겠어요. 그 말은 n이 무한대로 가면 거의 완전 똑같다는 소리죠. n이 무한대로 가면 거의 완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요식과 요식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요 도형의 넓이보다 작거나 또는 크거나 같죠. 그래서 등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 도형의 넓이를 s라고 써볼게요. s. 그렇다면 저 도형의 넓이 s는 이 도형의 넓이 sn 제곱 m 아래첨자 n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이 도형의 넓이보다는 작거나 같겠어요. t의 n보다는. 그렇죠. SN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밑에 있는 사각형들의 합, TN이라는 것은 그래프 위에 있는 사각형들의 합이니까 대소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서 샌드위치 정리를 배웠죠. 샌드위치 정리. 그러면 이 말은 SN이라는 것은 6n의 세제곱분의 n의 n-1, 2n-1이 되고, 그렇죠? 그럼 tn이라는 것은 6n의 세제곱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 앞에 있는 식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이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면 6분의 2죠. 6분의 2.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6분의 2가 되니까 얘는 결국 3분의 1로 수렴하겠어요. 얘는 3분의 1로 수렴하고 뒤에 있는 값은 마찬가지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이고 최고차항의 개수로 비교하면 6분의 2네요. 3분의 1이겠어요. 3분의 1.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는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 길고 복잡해 보이죠? 식이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사각형 n개를 만들어서 그 사각형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줍니다. 어렵지 않죠? 개념 자체는 이제 계산하는 게 복잡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n개의 사각형으로 쪼개고 n개의 사각형을 쪼개서 넓이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사각형과 그래프의 아래에 있는 사각형과 그래프 위에 있는 사각형을 둘 다 구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둘 중에 하나만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구해도 어차피 극한값은 그 넓이를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방법을 많이 쓰긴 하지만 요 개념도 우리가 몰라서 안 된다. 그래서 둘 중에 우리가 편한 대로 구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많이 쓰지만 이것도 당연히 개념은 알아두어야 한다. 네, 구분구조법 개념 설명은 이렇게 했고 다음에 이제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풀면 돼요.